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 오후 첫 번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릴 내용은요, 문화일보와 그리고 데일리안에서 알렌서치와 엠브레인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요, 결국 작년 10월달 조국 사태 때 여론조사하고 같은 수준으로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에서의 인식의 변화, 평가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4월 총선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가 조금만 정신 차려서 잘 정책을 고안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그럼으로써 또 보수 대통합의 기틀을 제대로만 마련한다면 그야말로 이번 총선은 완전한 민주당 여당의 참패로 끝날 가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안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데일리안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인 알렌서치에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이 조국 사태 때와 비슷하게 44.4%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평가율은 다시 절반을 넘어가지고 51.7%에 이르고 있다. 그 중요한 것은요, 어차피 여론조사 신뢰성 여부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론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부정평가의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여기에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현 정권이, 즉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 비민주적인 국회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민주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즉 현 정부 여당의 국정 기조 이대로 2년 반 이상 또 간다면 나라가 거덜난다,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창피스럽다, 이런 데 인식을 굳히고 있는 증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쭉 보여드리자면요, 지난주 1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부정평가율이 딱 50%였었어요. 그러다가 또 부정평가율이 좀 빠져서 49.5%, 그러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1월 셋째 주 51.7%로 올라갔습니다. 무려 2.2%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긍정평가율의 하향 추세 폭락입니다. 1월 첫째 주는 46.2%였는데 둘째 주에는요 46.3%, 뭐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러다가 셋째 주에 이르러서는 44.4%가 빠졌어요. 이 정도로 현재 부정평가의 급상승, 그리고 긍정평가의 급하락, 이것이 매우 특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긍정평가는 40대에서가 제일 높아요. 58.6%. 그리고 30대에서도 과반을 좀 넘기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긍정평가 역시 호남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호남 유권자들, 호남 지역에 계신 우리 시민들,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바꿀 확률이 이번 총선에서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세력의 정치 신인들에게는 정말 모래 위에서 금가루, 금덩어리 찾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그러한 기회밖에 없다. 이런 점이 매우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호남 지역에서 무려 72.2가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긍정률이 44.4%인데요. 호남에서 72.2%니까 무려 20%, 28% 정도나 높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긍정평가의 44.4%가 얼마나 헛수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호남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50%만 된다고 치자고요, 긍정이.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40% 아래로 30% 중반으로 팍 떨어진다. 사실상 호남 주민의, 호남 시민의, 호남 국민의 인구 비율로 따지다고 한다면 이 44.4%는
허수일밖에 없다. 그러면 부정평가율은 51%가 아니고 60%로 넘어갈 가능성도 더 클 수 있겠느냐, 있지 않겠느냐, 막연한 추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세, 제가 보기에는요, 불과 이제 4월 15일까지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딱 석 달이네요. 오늘이 1월 15일이니까 9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 대한민국 정치 현실 좋아지겠습니까?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왜? 어제 신년 기자회견 보셨죠?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책 방향이.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한테 와요. 그럼에도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보내주는 호남층, 그리고 또 일부 수도권에서도 경기 43.2%, 서울이 42%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의 긍정평가율이 전국 평가율인 44.4%와 비슷합니다. 이걸로 본다면 정책 기조가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도가 아무리 결속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호남은 우리 국민 아닌가요? 이 피폐된 경제, 이렇게 파탄난 민생 경제, 그리고 김정은이한테만 쩔쩔매는 대북 정책, 호남 국민들도 이제는 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3개월이 지나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평가를 해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총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대통합의 기조하에 그야말로 유능한 검증된, 그야말로 또 자유면 자유, 보수면 보수 이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해온 검증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압승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완전히 피폐된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무너진 안보를 다시 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저와 같이 훌륭한 후보가 우리 자유한국당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의 면면을 보시고 그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다시 2년 반 후에 재집권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알렌서치 뭐 때문에 이렇게 빠졌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인이 바로 검난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 그야말로 3대 의혹사건, 4대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강력한 수사권,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막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 수준과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의식으로 볼 때 이 정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등을 돌리죠. 이래서 이 검찰에 대한 이 법무부 장관이 새로 취임해가지고 내세우고 있는 그야말로 교환, 인사정책, 그야말로 윤석열 수족을 다 잘라내는 보복 인사, 그리고 직제 개편, 함부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직제 개편, 특별수사팀도 못 만들게 하고 말이죠. 자, 또 이 다양한 형태의 검찰 개혁 조치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 이런 전반적인 이 수사 환경의 악화에 대해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리고 최소한도 중도파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현 정권의 검찰 죽이기 작전에 말하자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큰 요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 큰 요인은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옹호하는 기틀 위에서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부동산 정책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돌아가는, 사회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개념까지 지금 총동원되고 있어요.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기정이라고 하는 정부 수석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매매 허가제까지도 검토하겠다. 완전히 온 국민을 또다시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입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대출을 지금 다 문 닫아가지고 그야말로 세금은 잔뜩 올려놓고 우리 국민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우리 국민도 제가 자주 봅니다.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니면서 눈물 흘려요. 할머니들. 예.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한 것 같은데 지금 자기 딸 크레딧 카드 가지고 지금 생활비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아파트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자기 딸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아파트 하나 있는 거 이러다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팔아서 이 아파트 팔아가지고 해외 이민 가자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딸하고 둘이 사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부동산 정책. 그야말로 강압적인 사회주의적 정책과 흡사한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야말로 행정력 하나 가지고 통제하는 발상. 이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 그야말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민생경제 파탄보다도 더 엄중한 국민경제 전반을 죽이는 작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요. 건축경기가 상당히 강한 지침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건축경기가 부동산 주택 다 죽으니 건축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민생경제가 파탄되는데 건축경기가 살려낼 수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돈이 안 들고 돈이 안 들다 보니까 결국 어려운 중산층 이하의 세대들에게 더 큰 고통이 오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요. 일자리 창출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 그야말로 산포라고 하잖아요. 출산도 결혼도 자기 집 마련도 다 포기하고 사는 희망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20대 남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정부 성향이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문화일보 엠브레인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20대에서 29.4%가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과거에도 지금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지지 계층이 20대의 경우입니다. 20대 청년의 경우에 55.9%나 됩니다. 그리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4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20대 전반적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싫어해요. 자, 그리고 대북 제재 문제에 관해서도 20대의 경우에는 75.9%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엊그제 신년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보십시오. 제재를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재 면제, 제재 예외 조치를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20대가 왜 제재를 유지해야 되느냐? 현재같이 북한을 퍼주면 그 부담은 결국 전부 다 한국으로 넘어온다. 금년도 북한을 지원하자고 유엔에 기여하기로 한 금액, 유엔이 모집한 게 90억이 안 돼요. 80여억쯤 되는데 그중에 70억 가까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다 퍼붓는 거예요. 이러니 말이 됩니까? 국제사회가 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그 핵과 미사일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0억 가까운 돈을 UN 기여해 90억 중에 70억이면요. 8, 9, 72, 80%나 한국 정부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들 여론을 헤아리지 않고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지율이 안 올라가죠. 그리고 조국 수사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국 빚을 많이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신뢰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똑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고 우회적으로 상당히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대의 경우에는 조국 수사 정당했다가 55.2%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20대 민심이 확 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런데 우리 우파 국민들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 대상이 20대 중에서도 여성입니다.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철저히 이념도 진보, 따라서 문재인 정권 지지 바꾸지 않고 있어요. 잘한다 62%에 해당됩니다. 근데 20대의 남성은 잘한다, 잘 못한다가 이 여성이 잘한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53.8%가 문재인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대 남성과 여성이 정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극과 극의 반대 위치에 서 있다. 그래서 남자는 53.8%가 20대의 경우에 싫어하는데 여성은 62%가 잘한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조국이 수사를 한참 받을 때 조국 수호대 여성 한 10여 명이 주부들이 매일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대 근무까지 하면서 언론의 취재를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극성 여성 지지층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과 20대에서 남성의
이렇게 현 정권에 대한 태도가 하늘과 땅 사이로 다른데요. 저도 뭐 딸 자식을 가지고 있고 아들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20대, 30대에 있는데 저도 우리 자식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예, 다행히 저를 닮아가지고 제가 많이 안 시켜도 다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들 세대는 대한민국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겠다. 이런 인식을 제 주변 가까운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간 자녀 간에 여러 가지 세대 차이, 성별 차이로 인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는 특히 딸 자식을 가지신 분들, 며느리 두신 분들께서는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많이 태도가 달라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과거에도 지금도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 남성은 19%밖에 안 되는데요. 여성은 무려 45.4%나 돼요. 이걸 보면 남자는 보수, 여자는 진보라고 하는 통념이 확인이 된 여론조사이고 이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못지않게 엄청 크다. 여성과 남성의 젠더 갈등 너무나 크다.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본다면 과연 그러면 20대의 경우에 문재인 정부를 주요 평가하는데 잘못한 정책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남북관계 4강 외교, 안보 외교 정책이죠. 잘못하고 있다. 이게 19.5%나 돼요. 잘한다는 8.1%, 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13%나 되고 잘한다. 불과 2.4%밖에 안 돼요. 이 부동산 주택 정책 하나 때문에 결혼하기도 어렵고 잘 안 되니까 내 집도 없고 또 집을 갖는다 해도 작은 집이고 근데 출산을 안 해요. 출산 포기, 결혼 포기. 이렇게 또 집값이 또 뿌리니까 집을 못 사요.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 불만이 두 번째 요인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 요인, 20대 남성의 경우 잘못한 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 이것을 잘 우리가 헤아려 가지고 우리 우파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은 물론이지만 자기 가족 안에서 우리 자유우파, 최소한도 중도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애국 세력들께서 만이라도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외가족, 그죠? 그 다음에 내 사돈네 팔촌 이렇게까지라도 모든 정과 성의를 다해서 20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30대 여성 최대한도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설득하면 그들도 우리보다는 우리 자식들이 훨씬 똘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반드시 총선 전에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부모 세대인 우리 60대, 50대가 반드시 이제는 18세부터 투표권을 갖습니다. 최대한 설득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젊은 세대들이 제가 명함을 주고 인사를 나눠보면 요즘 제 유튜브 시청자들이 젊은 세대들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배운다. 그러면서 제 유튜브를 본다고 반갑게 인사하고 저하고 인증샷도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서 제 방송을 보시면 젊은 청년들 많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제 방송 널리 전파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